자, 오늘은 JSP 교재 9장이고요. 9장의 이제 이론 부분, 데이터베이스 파트인데, 이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는요, 우리가 이미 오라클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부분들이 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있고, 반은 실제 이제 JSP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죠. DBMS를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실제 이제 DB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런 이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뭐 편안하게 이미 뭐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앞의 내용은 거의 뭐 복습 개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구정 앞쪽에는 데이터베이스게요.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테이블이 뭐고, 뭐 그런 거 다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제 내용들에서 한번 다시 보고요. 요 교재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를 뭘 쓰냐면 H2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써봤기 때문에 오라클 DBM에서 설치하고 오라클 SQL 디벨로퍼에서 이제 SQL 문장 사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CRUD 하는 그런 SQL 문장도 실행을 해보시고, 그죠? 거기는 뭐 설계도 조금만 할 줄 아시고, 그죠? ER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같은 그런 것도 이제 해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셨고, 예. 그리고 요 H2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RDBMS,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 종류는요, 기본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조금 이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셨습니까 하면 오라클 DBMS 써봤고 H2 DBMS 써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H2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이제 SQL, 오라클에서 다뤘던 그 SQL하고 어떻게 뭐 같은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걸 이제 확인을 같이 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는 이제 학생 정보, SQL 이제 문장을 실습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배우시고 나서 그 이후에 틈틈이 이제 복습을 하셨던 분들은 뭐 아주 쉽게 그냥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복습을 한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요, 예전에 내가 데이터베이스 쭉 했었는데, 공부했었는데, 자, 이제 들었었지, 이렇게 한번 이제 기억 한번 되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습 쪽에는 뭐 목록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JDBC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JDBC 기본 구조하고 API 이런 이제 용어들, 이 JDBC가 무엇이고,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JDBC는 이 자바 JSP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시킬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DBMS라는 기술하고 자바 JSP라는 이제 기술은 서로 다른 기술이죠. 근데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요 이제 JDBC라는 필요한데, 요는 이제 이런 시간에 이제 JDBC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실습 9-2에서는 JDBC 종합 실습이라고 해서 학생 정보, 조회 등록 뭐 이런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자바 JSP, 자바 코드도 들어가고, 실제 자바 코드라는 게 이제 서블릿이죠, 그죠? 서블릿 컨트롤러 만들 때 기억나시죠? MVC, 그죠? 컨트롤러 만들 때 우리가 서블릿, 자바 코드로 된 서블릿을
작성을 해서 컨트롤러 사용해서 보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클래스, 자바 빈 클래스처럼 이제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클래스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페이지, 실제 이제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는 뷰 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제가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말에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보셔서 수다를 좀 많이 좀 시켜서 오시면 문제 이제 수업하시는 거 재밌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이전에 했던 거 복습을 꼭 하시고, 그죠? 몇 번 보시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 줄 아시면은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 간단하게 10장에서 지금 9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장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총동원해서 간단하게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이제 만드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요, 뭐 간단한 내용들, 요런 이제 개념은 이미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은 빨리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정의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거나 찾을 수 있지. 검색이나 찾는거나 뭐 거기서 그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둔 정보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죠. 한 곳에 모아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이제 DBMS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약자로 DB라고, 보통 DB라고 부르는 게, 자, 어떤 DB 사용하는데 라고 할 때 그 DB라고 자, 부르는 게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DB라는 용어 말고요, DBM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앞에서 나왔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DBMS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같이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에 내가 뭐 최적화도 시키고 백업도 하고 보안 처리도 하고, 그죠? SQL 문장 같은 것도 이제 실행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DBMS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MS는 효과적인 데이터 파일 관리와 운영을 위한 구조와 함께 인덱싱, 캐싱, 뭐 네트워크 서버, 사용자 및 권한 관리, 백업, 복원,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DB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능들이죠. 그다음 이제 DBMS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RDBMS입니다. R. 앞에 R을 붙여서 R, Relational, RDBMS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따라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하이라키컬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망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객체형 데이터도 있고, 객체 관계형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오라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오라클사에서 또 인수합병한 MySQL, 그죠? 마리아DB라고 MySQL하고 쌍둥이 DBMS가 있습니다. MySQL 개발자가 그 오라클의 MySQL에 이제 흡수되면서 따로 나와서 마리아DB라는 MySQL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MySQL을 사용할 줄 아시면 마리아DB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IBM에서 나온 DB2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같은 이런 이제 DBMS들이 다 RDBMS,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용어가 다릅니다, 그죠? DB와 DBMS, 그죠? 요런 이제 의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업에서는 DB 하면 이 DBMS를 DB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눈치 깔아 듣는 거죠. 딱 구분해서 DB는 DB, DBMS는 DBMS라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길잖아요, 그죠? 그냥 DB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할 때도 있고 DB 했을 때 DBMS를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깔아 듣습니다, 의미로. 문맥상으로 이거 DBMS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DB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DB와 DBMS는 다른 의미지만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DBMS를 포함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모임이고 이 모아놨는데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고, 그죠? 시스템, 사람도 사용하지만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이제 접근해서 사용하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도 있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일관성, 무결성, 보안성이 유지되고, 최신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이제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이 이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쭉 그냥 쭉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쪽에 만약에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뭐 특심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 외워서 이렇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 특징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 모델에 따라서 어떤 모델로 이제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DBMS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로 많이 쓰는 게 RDBMS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약자로 이제 RDBMS라고 하죠. 우리말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현업에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건, 대부분은 많이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고,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 경우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이라는 걸 쓰죠. 컬럼과 로우, 컬럼과 뭐 로우라고 되는데 행,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죠? 컬럼은 이제 필드, 컬럼, 필드, 뭐 항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컬럼과 로우 구조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테이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그죠?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없으면 데이터를 저장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테이블을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짠다는 거죠. 몇 개를 집어넣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집어넣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집어넣는지, 그걸 이제 테이블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대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DBMS가 있으면 DBMS한테 뭔가 이제 요청을 할 때,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쓰는 명령이죠. 그 명령이 이제 SQL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 우리말로 하면 구조적인 질의 언어. 뭐 이런 이제 번역이 나오죠. 구조적 질의 언어, SQL. 데이터베이스 DBMS 어떤 이제 요청을 할 때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도 이 명령이 이제 어떤 종류의 명령에 따라서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기억나시죠?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다음에 뭐 데이터 뭐 트랜잭션 랭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SQL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리어이고 특히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이 있으면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자식 테이블에 이제 포링 키 필드가 참조한다. 이때 이제 참조하는 이제 의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미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죠? 네. 제약 조건 같은 거 많이 다뤘죠. 제약 조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뢰가 이제 SQL이고, 특히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지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제 구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뭐 오라클, IBM, DB2, IBM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DB2도 있고, 뭐 인포믹스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SQL도 있고, MySQL, 뭐 SQL, 뭐 MariaDB 이런 이제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1대 다 관계, 1대 다 관계. 테이블을 이제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ER 다이그램, 물론 이제 개념 설계. 근데 이제 ER 다이그램 이제 표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RDBMS라고 하고요. 또 이제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만든다는 게 이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대 여기 에스트리스크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1대 다관계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쪽이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트리스크는 이쪽이 이제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모의 요 ID 값은 이제 하나여야 되고요. 프라이머리 키 참조하니까 요 프라이머리 키 ID 값을 참조하는 이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레코드는 이제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 평점 테이블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요거에 이제 테이블 이름이죠. 테이블 이름입니다. 상단에 요게 뭐 테이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보통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use ID 이게 이제 FK라고 해서 포린 키. 요건 이제 또 PK라고 하고 PK. 얘를 이제 참조한다 해서 이건 이제 FK.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여기만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RDBMS 장점이죠.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되고 정교화를 통해서 갱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교화.
구조화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다룰 때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도 봐야 되죠. 단점은 데이터 구조의 변경, 컬럼의 수정이나 확장이 어렵다. 뭐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단순한 처리에 대응하기 어렵다. 데이터 관계는 유행하지만 그로 인한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NoSQL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NoSQL 이것도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NoSQL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 no라는 게 부정이죠. no. 부정. 처음에는 나왔을 때 SQL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QL 문장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DBMS에 있는 데이터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 같은 거 보면 형식이 딱 지정이 되어 있죠. 뭐 첫 번째 필드는 뭐 필드명이 뭐고 타입이 뭐고 그죠? 크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 데이터들을 DBMS에서 다뤄요. 그런데 NoSQL 같은 경우는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룹니다. 형식이 없는 거, 테이블처럼 형식이 없는 거, 어떤 구조가 딱 피스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쪽에 자료를 다룰 때 이런 이제 NoSQL 쪽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NoSQL이 그 전에는 이 NoSQL이라는 이런 용어를 안 쓰는데 왜 갑자기 쓰느냐? 이거는 이제 RDBMS하고 이제 지금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NoSQL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NoSQL이 빅데이터 쪽에 많이 쓰는 최근에 이제 나온 겁니다. NoSQL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빅데이터 처리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정형화 되어 있는 어떤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이제 DBMS로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 그대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 No. 처음에는 이제 부정이었는데 요거는 뒤로 가면서 SQL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no의 의미로 여기 이제 말 그대로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SQL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RDBMS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NoSQL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L과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관리를 위해 별도의 쿼리 언어나 구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SQL은 RDBMS의 큰 특징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NoSQL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가 고정되지 않다. 비정형이다.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그러면 NoSQL DBMS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뭐 NoSQL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몽고DB, 레디스, 카산드라, HBase, 카우치 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관계형 DBMS에서 제일 이제 점유율이 높은 DBMS거든요.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이제 처리할 때는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다큐먼트 구조, 데이터 구조가 다큐먼트 구조도 있고요. 그래프 구조도 있고, 키밸류 구조도 있습니다. NoSQL을 다룰 때 와이드 컬럼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때 이제 요 다큐먼트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배웠던 제이슨 구조, 제이슨 객체 그 구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나왔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가 NoSQL이다. 자, 그래서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 이제 장단점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대용량 DB 처리 때문에 NoSQL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고 분산 처리에 적합하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제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고,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제공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 비정형이죠. 비정형. 자, 이런 모델링이 가능하고,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표현할 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RDBMS는 중복을 최소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표현할 때 중복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래서 비정형이죠.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에서 첨지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에 포함된 구조에, 자, 지금 그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게 나옵니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나오죠. 처리 속도가. 자,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어떤 테이블 등에서 첨지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 포함하는 구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RDBMS만 지금 앞에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RDBMS고요. 원래는 뭐 계층형도 있고 망형도 있고, 그죠? 그런 이제 있는데, 그 RDBMS가 나중에 이제 업무하는 데는 제일 낫더라.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데, 요즘 이제 빅데이터 쪽도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베이스 정형 이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RDBMS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밑에 주요 데이터베이스 특장점 나와 있는데, 특징점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오라클 아시죠, 그죠? RDBMS 다 이거 RDBMS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MySQL, 마리아DB,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실습으로 사용할 H2라는 RDB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오라클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오라클과 어떻게 비슷한지 그걸 이제 체크해가면서 H2라는 DBMS, RDBMS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RDBMS인데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분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라클은 가장 유명한 상용 데이터베이스고, 가격이 비싸고 운영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 데 적합하고요. MySQL, 그다음에 저기 마리아DB, 얘는 쌍둥이죠. 가장 유명한 공개 데이터베이스고, 오라클에서 이제 오라클에 인수되었으며 무료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제 중소규모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쓰는 거고요. 마리아DB는 MySQL을 대체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고, MySQL 개발자가 나와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MySQL의 오라클 인수로 인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제 DBMS입니다. 중소에서 대문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H2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RDBMS인데 경량 아주 이제 가볍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무겁지 않고 아주 이제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량의 자바 기반 데이터베이스다. 자바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고, 인베디드, 네트워크, 인메모리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한 오픈소스다. 오픈소스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개발해 놓은 거를 소스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요 소스 보고 필요하신 분 다 가져가세요. 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SQL로
예, 이게 노가 처음에는 노였는데 뒤로 가면서 나론니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의미도. 그래서 몽고DB,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몽고DB는 가장 유명한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하나고요. 예. 모래에서 뭐 상용, 클라우드 서버, 그다음에 모바일 뭐 이런 쪽에 개발 중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개발, 구글 클라우드 연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 몽고DB. 중소규모에서 이제 대규모 이제 적합하다. 그래서 대형 상용 데이터베이스 실제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IBM사의 DB2 같은 거. 예. 이런 이제 설치 과정이 복잡하거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설치 용량이 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예. 자,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 그리고 자바 및 자바 웹용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JSP, 서브릿 이런 데서 이제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에서 MySQL 많이 쓰고요. 오라클도 많이 씁니다. MariaDB, MySQL, 뭐 오라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래서 또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MySQL은 그래서 이제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관리 도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설치 과정이 뭐 다소 복잡하고 네트워크 서버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뭐 딴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라클 설치하고요. 오라클 서버 돌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접속하죠. 그런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사용할 H2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H2 데이터베이스는 자, 별도의 설치나 관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JDBC 드라이브만으로 이제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모드가 인베디드 모드가 있고요, 네트워크 모드가 있고, 인메모리 모드, 이렇게 이제 이 모드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배포 시에 포함이 가능하고, 용량과 메모리 사용이 적고, 표준 SQL 모두 지원하고, JPA 연계도 가능하다. 자, JPA는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